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 물질 중에 하나가 우라늄 235입니다. 이 원소에다가 중성자를 때리면 그러면은 우라늄 235가 둘로 쪼개진다 그랬죠. 바륨과 크립톤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성자가 다시 2개 내지 3개 이렇게 방출되게 되는데 이때 핵이 쪼개지면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어,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원자 하나가 그냥 쪼개지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 하나만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출된 중성자들이 다시 이웃한 원자핵 우라늄 235 그 원자핵을 두들겨서 다시 이 각각의 원자핵들을 쪼개고 그러면 여기서 또 중성자가 이렇게 뭐 2개나 3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2차로 방출된 이 중성자들이 또다시 그 주변에 있는 원자핵들을 다시 쪼개고 이런 과정을 순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면은 그러면은 처음에는 원자핵이 하나가 쪼개졌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2개가 쪼개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4개가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쪼개지는 원자핵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원자핵이 쪼개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도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만 뭐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런데 이게 원자핵 하나만 이렇게 그 큰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연쇄적인 핵분열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원자핵이 한꺼번에 이렇게 큰 에너지를 쏟아내게 된다. 그것이 핵무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핵이 한번 쪼개질 때 나오는 이 중성자, 이 부산물로 나오는 중성자들이 다시 어, 주변의 원자핵을 때려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그랬죠. 어, 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핵분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중성자 노름입니다. 중성자 노름. 핵무기나 핵발전은 중성자 노름인데 과연 우라늄 235에서 방출된 중성자가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의 핵을 몇 개를 핵분열시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그 어떤 개수를 이제 K라고 쓰는데 증식인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 유효 중성자 증배 개수 뭐 이런 이름도 붙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값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라늄 내지는 뭐 어떤 원인 물질 이게 핵분해를 일으켰을 때 그때 방출되는 중성자 중에 몇 개가 다시 이웃한 원자핵을 또 쪼갤 수 있느냐 그 개수입니다. 유효한 개수.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이제 미임계라고 그래요. 미임계. 그러면은 중성자가 원자핵이 하나 쪼갤 때 중성자가 나왔는데 그 중성자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웃한 원자핵을 다시 쪼갤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쪼갤 수 있는 중성자가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연쇄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임계. 그 다음에 이게 1인 경우를 이제 임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원자핵이 쪼개졌을 때 중성자가 여러 개 나오더라도 그 중에 다시 하나 정도만 또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은 핵분열 일으키는 원자핵은 한 개, 한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단계를 넘어갈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하나씩만 이렇게 유지가 될 겁니다. 이제 이 상태를 임계 상태라고 해요. 그 다음에 K가 이제 1보다 클 때 이때를 이제 초임계라고 합니다. 초임계. K가 1보다 크면은 지금 여기 예에서 보여드렸듯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K의 n승배, 그죠? n 단계를 거칠 때 K의 n승배만큼의 원자핵이 쪼개질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사례에서는 K가 2인 경우죠. 그래서 2의 n승만큼 원자핵이 쪼개지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 초인계 상태가 돼야 요때가 이제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폭탄. 그리고 이 임계 상태는 뭐겠어요? 임계 상태는 요게 이제 핵발전입니다. 핵발전. 어, 발전은 이렇게 뭔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계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원자핵이 하나가 쪼개지면은 그러면은 중성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 중에 평균적으로 하나만 다시 원자핵을 쪼개고 그러면은 연쇄 반응은 쭉 이어지지만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나오진 않겠죠. 그럼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에너지가 나오고 그거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겠다.
그것이 핵발전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하고 폭탄하고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중성자 노름을 해야 되는데 유효 중성자가 하나이냐 아니면 하나보다 크냐, 이제 여기서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는 임계 상태 K는 1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설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핵연료를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우라늄 235가 전체 핵연료의 한 2에서 4% 내지는 5%그 정도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라늄 238이에요. 대부분이. 우라늄 238은 임계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가 쪼개질 때 나오는 중성자가 이웃한 원자핵을 분열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238은 핵무기의 원료로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238이 핵발전소의 핵연료에는 뭐 90% 이상 많이 들어가 있고 235가 2에서 5%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핵발전소가 이렇게 뭐 공격을 받거나 무슨 사고가 나서 뭐 폭발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게 핵무기처럼 폭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핵발전소에 있는 핵연료는 연쇄적인 핵분열을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우라늄 235가 함량이 굉장히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다른 폭발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고 과정에서 생긴 수소가 이제 터진 거죠. 그게 핵 연료에 있는 핵물질이 뭐 폭탄처럼 폭발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핵발전소에 사고가 나서 폭발이 나고 이러면은 이제 핵무기처럼 터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문제들이 생기죠. 당연히 위험한 물질들이 노출이 되고 후쿠시마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연료의 농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맥주에 들어가 있는 에탄올이 이제 그 알코올 농도가 뭐 한 2%, 3%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 농도하고 비슷합니다. 핵연료 발전소 핵연료에 들어가 있는 우라늄 235의 농도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알코올 농도가 뭐 90% 이상,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연료로 쓸 수가 있겠죠. 불 붙이면 잘 붙고.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핵발전소에는 위험 물질인 235, 우라늄 235의 농도가 2에서 4% 정도로 극히 낮다. 그래서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K값, 증식인자와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것이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자주 봤던 R0 값입니다.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죠. 이게 뭔지 대충 아시죠? 한 확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변에 몇 명한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2명이 되면은 그럼 이 2명이 다시 이렇게 2명씩 하면 4명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R0 값이 2인 경우 2인 경우 예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거랑 핵분열에서 중성자가 나와가지고 이웃한 핵을 때려서 쪼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방역 당국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이 R0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1이면은 그냥 한 명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1 이하로 떨어져야 이제 감염자 수가 줄어드는 거죠. 1보다 커지면은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0 값이 핵무기에서의 그 K 값하고 똑같다. 여기서도 보면은 단계를 넘어갈수록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R0의 0승이 이제 1이죠. 한 명 최초의 확진자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단계 넘어갈수록 이렇게 R의 그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R의 1승, R의 2승. 그래서 R 값이 1보다 작아야만 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확진자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 이것이 핵무기에서의 그 중성자 그 증식 인자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이 우라늄 235가 초임계 상태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K 값이 1보다 커야 된다. 한번 원자핵이 분열할 때 나온 중성자들이 이웃한 원자핵을 하나보다 더 많이 계속 쪼개나가야 이게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내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우라늄 235가 한번 분열할 때 나온 중성자를 잘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새로운 분열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 중성자들이 이웃한 원자핵을 만나지 못하면 안 만나고 이렇게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밖으로 도망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연쇄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라늄 235로
원자 폭탄을 만들 때 정말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계질량이라는 건데요. 임계질량. 이 임계질량이란 무엇이고 핵무기를 만들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